안녕하세요. 장학긴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전에 그 태광전자의 아날로그 테스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두루뭉실하게 그냥 그 레인지의 그 용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살짝 그냥 설명만 드렸는데,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만 살짝 드렸는데, 실제 부품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시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태광전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아날로그 테스터기의 실제 사용 방법이라는 그 주제를 한번 테스트하기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레인지를 보면 이게 단순해요. 몇 가지 되진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ACV, 그래서 전압을 재는 곳이 있고, AC 전압이랑 교류 전압을 재는 게 있고, 오음이라 그래서 저항을 재는 게 있고, 여기는 DCV라 그래서 DC의 전압 재는 곳, 여기는 전류치, DC의 전류치를 재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저항을 재는 곳에서 뭘 측정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저항부터 해서 이렇게 한번, 아니면 뭐 쉽게 제일 신고부터 할까요? 이렇게 ACV라고 지금 있어요. 교류 전압을 재는 거죠. 일반적인 가정에서 전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 보시면 뭐 10부터 시작해 가지고 50, 250, 1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집에 있는 단상의 전압을 일단 뺄게요. 전압을 잰다는 그런 가정하에 일단 제가 지금 사용하는 현 그 사무실에 전압을 한번 재볼 겁니다. 전압을 일단 콘센트의 전압을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250에 놨어요. 그러니까 250이니까 여기서 보시면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250이 기준이에요. 여기가 250, 200, 그러니까 220이니까 여기 언저리에 나오겠죠. 이쪽 언저리에 나오는데 실제 한번 재보겠습니다. 250. 요즘 콘센트가 두 개로 그죠? 딱 그대로 나옵니다. 220V. 거의 220V 정확히 나오는 것 같아요. 220. 220 조금 덜 나오네요. 덜 나오고 지금 250 레인지를 250에 놨기 때문에 250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1000을 기준으로 놨다 그러면 아래 10이 1000이니까 1800, 600, 400,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이자 있는. 그래서 그쪽도 한번 재보고, 그죠? 뭐 200V 조금 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0V 좀 나오고, 실제 뭐 다른 걸로 한번 재볼게요. 디지털도 있는데, 솔직히 그 디지털보다도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날로그 테스터기일 수도 있어요.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뭐 디지털은 뭐 굉장히 체크하는 것이 좀 많은데, 제가 이제 V를 한번 재볼게요. ACV. 이건 뭐 자동이니까 좀 편하긴 합니다. 나오네. 210. 조금씩 떨어지고 뭐 좀 왔다 갔다 하는데 211 정도 나와요. 212 AC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가 거의 맞다는 거죠. 거의 정확하게 맞다. 자, 다른 거, 이것도 좀 일단 측정을 해봐야 되니까 다른 것도 한번 측정할 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전압을 쟀으니까 다른 쪽에 전압을 재볼게요. 여기 DC 전압. DC 전압은 지금 우리가 이제 1000V까지 얘도 있어요. 1000V까지 있는데, 제가 기본적인 것은 이걸 한번 해볼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맞진 않았지만, 우리가 뭐 건전지의 전압이라던가, 여기 보시면 뭐 먼저 건전지의 전압을 재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건전지의 전압이 4.2V예요. 만충이 4.2V인 리튬 이온 전지인데, 그럼 4.2V니까 10V 해놓고 10V 해놓으면 10, 8, 6, 4, 그러면 4.2V면 이 정도 나올 텐데, 실제 나오는지, 실제
DCV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측정해 볼게요. 거의 4V가 조금 넘어가요. 4V가 조금 넘어가고 정확하게는 뭐 4.1V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4.1V. 얘를 가지고 또 얘도 디지털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4.1V 거의 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나 이렇게 충분히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것으로 해서 얘도 한번 재볼까요? 지금 요거는 좀 틀릴 거예요. 0. 몇 볼트 정도 틀린데 20V에 놨어요. 지금 20V에 놨다면은 10V로는 지금 오버가 되겠죠. 그래서 50에다 놓게 되면은 여기 50이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20이니까 2자에 갈 수 있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측정을 50, 20 딱 나오네. 20V 정도, 19.9V인데 여기 20V 정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압을 잴 수 있게 DC, 우리가 24V 많이 쓰니까 전압을 좀 올려볼까요? 24V. 거의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 전류를 한번 재볼게요. 이거는 이제 AC 전류는 잴 수 없고요. AC 전류는 일반적인 클램프 메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재는 게 좋죠. 이런 거. 그럼 클램프 메타로 재는 게 가장 편한 거고, 이거가 아니고 이거는 보통 그 전자 부품이나 이런 걸 측정하거나 할 때 쓰는 거는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DC 같은 걸 재요. DC 전류밖에 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재볼게요. 이게 지금 20mA 짜리라고 써 있기는 한데 얼마나 실제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전원을 하나 입력을 하고, 보통 뭐 거꾸로 해도 상관없는데 마이너스 쪽을 먼저 연결할게요. 마이너스 쪽을 연결을 하고, 지금 전류를 이게 이제 250, 25에다 놓으면은 여기 그 눈금에 보면 250, 50, 10 여기 써 있어요. DCV의 미리암페까지 측정하는 그 레인지 눈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눈금을 보고 살짝 제가 이걸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서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크게 요렇게 볼까요? 너무 크구나. 일단 하나만 측정해보고 하나만 측정하고 다시 키울게요. 그러면 일단 플러스, 지금 전원을 연결했거든요. 이렇게 23.7V로 연결을 했는데 지금 전류가 흐르면서 불이 들어와야 돼요. 램프에 불이 들어와야 되니까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면서 여기 보면 50mA가 나와요. 얘는 그렇죠? 50이니까 5네. 5mA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25에다 놨으니까 250이 25가 되고 20, 15, 15 그러니까 5mA가 나오는 거죠. 지금 5mA. 굉장히 좀 적게 사용되는 20mA라 그랬는데 5mA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DC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제 살짝 다시 올리고 좀 키워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측정하는 곳이 2.5, 25, 250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류 측정하고 ACV, DCV, DC 미리암페까지 측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가장 많이 써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단선 여부를 측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른 용도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오음이라 그러죠. 저항을 측정하는 곳에다가 놓고 R이라는 곳에 있어요. R을 놓으면은 사실은 이 R을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원래가 전압을 인가하게 되어 있는 거지. 전압을 인가해서
그러니까 R은 I분의 V라는 그 ohm의 법칙을 이용해서 얘들 측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여기 전압이 3.2V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이걸로 거기서 이제 변환시켜서 측정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ohm에다 놓게 되면 어제스트먼트라고 해서 얘를 가지고 조정을 해야 돼. 조정해서 0을 맞추는 거죠. 원점을 맞춘 상태에서 아까 얘가 불이 들어왔잖아요. 불이 들어왔는데 실제 얘가 LED예요. LED 24V니까 불이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왜냐면 전압이 그죠,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건 살짝 안 돼. 이럴 때 R이라는 곳에 놓고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레인지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고장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저항이 높게 발생을 해서 저항이 높아서 측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틀어서 최대로 놓게 10,000ohm이에요. 10, 100, 1000, 10,000 그러면 10메가옴이 되나?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것도 0점을 맞춰야 돼요. 0점을 또 맞추고 이번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안 보이죠? 실제 야, 이게 저항이 높아지긴 안 나오네. 아, 이건 안 나옵니다. 실제 아주 낮은 것들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24V로 동작되는 거라 이게 안 나오네. 어렵다. 이거는 측정 불가. LED로 측정하는 거는 측정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그 LED나 이런 걸 보면 일반적인 LED로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다시 한번 맞추고 실제 이 테스트기를 보면 R에다 놓게 되면 이 플러스 그 리드선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 마이너스 리드선에 플러스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 LED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LED가 원래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잘 안 보인다. 이쪽 다리가 여기가 지금 플러스예요. 원래는 여기가 플러스인데 그럼 이렇게 측정을 해야겠지. 이렇게 안 올라가잖아요. 측정도 안 되고 그죠, 그 눈금도 올라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 반대로 이렇게 해서 자,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고 저항도 나옵니다. 이렇게 실제는 그 리드선에 나오는 그 전압이 틀려요. 이게 마이너스 리드선에서 플러스 3.2V 정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LED가 측정이 안 됐었잖아요. 그 LED 이 전구 속에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게 LED지. 그래서 이게 아마 안 될 것 같다. 이건 되네. 이건 좀 약한 건가? 아, 저항 제가 손을 대서 아까 저항이 나왔던 것 같아. 이게 안 된다. 이게 LED 이렇게 이건 LED가 여러 개가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됐네. 자, 그래서 요건 안 되고 다른 LED, 일반적인 LED는 R에다 놓고 하면 지금 이게 투명하잖아요. 투명하기 때문에 이쪽도 다리가 이렇게 꺾이지 않고 일자로 있는 게 지금 플러스거든요. 그 극성을 맞추면은 불이 안 와요. 불도 안 오고 측정도 안 돼. 반대로 마이너스를 플러스에다 놓고 플러스를 마이너스에다 놓고 하면 이렇게 불도 램프에 LED에 불도 들어오지만 지금 저항도 측정이 됩니다. 저항이 지금 200ohm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0에다 놨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면 여기 200ohm 정도가 나오죠. LED의 고장 여부도 측정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볼까? 이것도 지금 다리가 긴 쪽, 이쪽이 지금 플러스인데 이렇게 리드선을 맞춰서 하면 불이 안 들어오고 반대로 하면 3.2V가 인가가 되니까 불이 들어오는 거죠. 불이 들어오고 LED의 단선 여부도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LED는 이렇게 측정을 하고 또 하나 이제 가장 또 보편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게 전자 쪽이다 보니까 이거가 지금 정류 다이오드예요. 정류 다이오드는 이게 은색의 띠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쪽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니까 실제 마이너스 극성을 맞춰서 이렇게 하면 측정이 안 돼. 반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이오드는 단선이에요. 단선이나 단락이겠죠. 뭐, 그죠? 그러니까 단락이라서 이제 달라붙거나, 뭐, 즉, 잘 못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쇼트나 단선. 그죠? 끊어지는 게 있는데, 실제는, 이 극성을 맞춰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 안 나온다는 거죠. 극성을 반대로 해서 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띠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인데, 거기다 플러스를 대고, 실제는 지금 띠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띠가 없는 쪽에 플러스가 이렇게 흐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흘러나가는 건데 테스트하기로 측정할 때는 그게 안 된다는 게 반대로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재보는 거죠. 이렇게 양쪽으로 재봤을 때 손으로 대면 안 되는데 맨손으로 잡으면 안 되는데 원래는 자, 이렇게 됐을 때 한쪽 방향으로만 저항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 길 떨어뜨리네. 그죠? 이렇게 나오고 반대로 틀었을 때는 나오지 않으면 요 다이오드는 괜찮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오드는 또 하나 이제 다른 거 뭘 해보지? 콘덴서가 또 여러 개 있는데 콘덴서 이건 전해 콘덴서라고 그러죠? 이거 전자 부품 중에 많이 쓰이는 이 전해 콘덴서는 충전이 되는 거예요. 충전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극성은 똑같아요. 이거는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나 똑바로나 측정을 반대로도 해보고 똑바로도 해봐야 돼요. 왜? 충전됐다가 방전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게 이제 아까도 했지만 낮은 쪽이 아래에다 놓으면은 안 될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콘덴서나 이럴 땐 그럴 때는 가장 높은 쪽에 놓고 얘는 굳이 정확하게 잡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저스트먼트를 만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쫙 충전이 됐다가 떨어지죠. 또 반대로 하면 똑같은 방법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요. 다시 이제 충전이 되네. 지금 그죠? 충전이 됩니다. 이 콘덴서는 DC만 통과시키고 AC는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랐다 떨어지다가 극성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충전이 돼요. 극성에 맞춰서 극성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이게 지금 10 마이크로 파라트인데 제가 이제 고장난 걸 하나 가지고 있어요. 고장난 건데 얘가 고장났다기보다도 성능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이거 배가 불렀잖아요. 전에 콘덴서 배가 부르면 이거는 거의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얘도 되긴 되는데 지금 완전하게 고장난 건 아니잖아요.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이 좀 떨어진 거죠. 성능이 좀 떨어져 있지만 실제는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네요. 이게 또 이제 완전히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나마 괜찮네요. 원래는 조금 올라가고 충전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거 충전이 좀 되는 거 보니까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고 다른 것도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가장 단순한 거 저항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저항이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저항을 이거는 지금 눈금으로 보면 이 저항을 있는 눈금이 있잖아요. 그 띠를 보면 얘가 4개니까 120kΩ인 것 같아. 120kΩ. 갈색, 적색, 노란색이야. 그 노란색은 검갈빨주 노 5번이니까 4거든요. 그러면 실제 120kΩ이에요. 그래서 120kΩ을 하려고 그러면 120kΩ면 지금 3개를 놓게 되면은 1000R을 놓으면 그게 5kg. 그죠? 여기가 5kg가 되겠죠? 10kg, 20kg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4개니까 오늘 만치고 0이 뒤로 4개 붙으니까 50kg, 100kg, 200kg, 그러니까 120kg 이 정도 나오겠네요. 120kg 정도면. 그래서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 저항을 손으로 잡으면 안 되는데 일단 근사치만 나오게. 조금 덜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아까 맞췄나?
덜 나오긴 해요. 덜 나오긴 하는데 거의 근사치에는 갔어요. 지금 보니까 거의 맞네. 뭐 120km 맞죠? 200km에 여기 되니까 한 눈금에 10이니까 120km 거의 딱 나왔어요. 120km. 이렇게 저항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재볼까요? 제가 뭐 실험하느라고 이거 두 개를 또 묶어놨네. 이렇게. 그럼 병렬이면 반으로 저항이 반으로 주는 거죠. 두 개니까 반으로 주면 얘는 원래 10kΩ 짜리였는데 5kΩ이 되는 거죠. 5kΩ이 되면 3개니까 4개가 붙으면 이건 안 되겠다. 이쪽으로 해서 3개가 붙으면 5kΩ면 여기 딱 5자가 나오게 5자에 지금 보면 그 뒤로 0이 3개가 붙게 했으니까 5면은 3개가 붙으면 5kΩ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5kΩ. 거기에 측정이 딱 되게 한번 해볼게요. 거의 딱 맞네. 이 아날로그가 움직인다는 소리긴 한데 실제 잘 맞네요. 잘 맞고 이제 이런 것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선 여부 보면 이렇게 뭐 테스터기로 쓸 수 있는 히터의 단선 여부도 측정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이건 이제 좀 높게 나오니까 0이 2개 붙게 이게 딱 맞네. 0이 2개 붙게 해서 재면 얘가 몇이 나오나 3개 2개니까 지금 400ohm이 나오네요. 0이 2개니까 400ohm이 나오는 거죠. 400ohm 실제 그렇죠. 비교를 한번 해보기 딱 좋네. 400ohm이 나오는지 한번 측정해 볼게요. 원래 403ohm 계산식으로 하면 403ohm이 원래 나와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저항으로 측정이 안 되네. 자, 여기 보면 419ohm이 나옵니다. 419. 거의 정확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이나 아날로그나 사실 뭐 다를 건 없어요. 다를 것도 없고 거의 정확하게 둘 다 정확하게 나오고 좀 다양한 게 있는데 디지털은 다양한 건 있는데 조금 아까 제가 보니까 여기 미리암페가 안 되더라고. 측정이 잘 안 됐어요. 이건 잘 된 DC 미리암페가 잘 됐는데 얘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건 합부고를 떠나서 측정하는 용도에 따라 그냥 디지털을 쓸 수도 있고 아날로그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날로그를 해보니까 뭐 디지털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히터의 단선 여부도 측정을 한번 해봤고 또 뭐 이런 릴레이의 단선 여부도 코일의 단선 여부 당연히 측정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DC용이고 얘는 AC용은 코일이 훨씬 좀 많이 감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항이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C와 DC가 저항이 좀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램프의 단선 여부 이거는 이제 그 필라멘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단선 여부도 측정이 가능하고 다른 것도 없나? 그죠. 이게 회로 보호용 휴지인데 회로 보호용 휴지도 0에 휴지는 뭐 저항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없게 그냥 지금 뭐 0에 딱 나오네. 0에 거의 뭐 측정 안 하는 것처럼 테스터기 리드선을 같이 붙인 것처럼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지의 단선 여부 또 뭐 측정할 게 뭐 있을까? 아주 작은 릴레이의 코일도 측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오늘은 아날로그 테스터기의 그 기능을 아주 실전과 똑같이 한번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고 한번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테스터기가 디지털보다 기능이 좀 단순하지만 굉장히 뭐 측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아날로그 테스터기 가지고 실제 측정을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긴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